자, 여러분, 오늘은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입니다. 얼굴을 너무 가까이 들이댔더니 좀 부담스러우시죠? 떨어져서 말해야지. 지난번에 출시했을 때도 타봤거든요. 그때 되게 재미있게 운전했었고 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모델이긴 합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판매량이 쉐보레의 기대에는 지금 못 미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렇죠. 네. 오늘 이 트레일블레이저의 개발에 직접 참여하셨던 엔지니어 분들을 직접 옆에 태우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어떤 재밌는 얘기들이 숨어 있을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황카. 여러분, 지금 제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직접 자기소개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한국GM에서 차량 성능 개발, 저희 쪽에서는 비크 퍼포먼스 매니저라고 하고요. 이름은 조환철 부장입니다. 말리부와 저는 어떠세요? 그러면은 이 한 대의 차를 개발함에 있어서 엔진도 있고 소음도 있고 승차감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핸들링도 있고. 네. 그걸 총괄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네, 성능에 관한 부분은 예.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 트레일블레이저 뿐만 아니고 쉐보레 모델들 전체적으로 되게 기본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뭐 핸들링이 좋다, 승차감 탄탄하다, 하체 짱짱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직접 운전을 해봐도 공감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품을 어떻게 좋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이런 칭찬을 듣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차량을 개발하는데 가장 컨셉은 네. 그 차량에 맞게 어떤 소비자가 원해서 어떤 소비자한테 이 차를 셀링할 거냐, 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소비자의 니드를 충분히 반영해서 거기에 맞는 차량 개발하는 게 첫 번째 목적. 시뮬레이션 기법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요. 그런 와중에서 더한 부분, 덜한 부분을 찾아냅니다. 바디 부분에서.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시뮬레이션 부분이라 하면 소프트웨어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건 다? 그렇죠. 실차로 만들진 않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현실화하는 거는 실제적인 차량을 가지고 이제 디벨롭하고 튜닝하고, 네. 하체, 네. 그다음에 기본 스트럭처,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 가장 기본은 이제 안전이 되겠죠. GM에서 가장 추구하는 방향은 안전이 우선이고, 그렇다 그러면 안전하다고 해서 무조건 키울 수도 없는 부분이고, 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볍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그 와중에 단가도 생각해야 되고. 맞습니다. 저희 뭐 트렉스, 그다음에 트레일블레이저 모두 다 그 공황판 함유량을 높이고, 그다음에 기가 스틸도 한 20%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단가나 퍼포먼스를 충분히 고려해서 최소한의 적합한 부위에 거기를 보강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현실화하는 거. 트렉스도 그렇고 트레일블레이저도 그렇고 뭐 다양한 나라, 다양한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특정 팔리는 시장에 대응해서 뭔가 조율을 달리 하기도 하나요? 당연히 달리하죠. 지금 이 그럼 트레일블레이저 우리나라에 팔리는 모델은 미국 시장에 팔리는 트레일블레이저 대비 어떤 점이 달라요? 미국 시장에 같은 트레일블레이저는 거의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왜냐하면 쉐비 브랜드랑 우리가 이제 뷰익 브랜드로도 앙코르? 네, 네. 같은 아키텍처 플랫폼이거든요. 그렇죠. 여기 부품 공장에서 생산하고, 맞아요. 그것도 또한 우리 엔지니어링에서 다 GM, TCK 한국에서 개발을 하고 생산하고 수출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뼈대는 동일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그 살을 붙대고 그다음에 근육을 키우고 하는 부분은 다르게 튜닝한다. 북미 소비자는 한국 소비자보다 노이즈에 좀 관대한 편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네. 반대로 라이드 핸들링은 네. 약간 좀 더 그 포커스를 하고 거기에 중점을 둬서 우리가 밸런스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부드럽다 표현할 수 있고요. 그쪽은 약간 하드한 느낌을 좀 좋아하고. 그래요? 네. 우리나라께 조금 더 소프트하게 설정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대신 방음은 조금 더 신경 쓰고 MVH 쪽은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신경 쓰기 위해서는 엔진 부싱이나 뭐 흡음재 이런 걸 더 집어넣나요? 부싱도 조금 더 좋은 걸 집어넣고? 북미 소비자, 그다음에 국내 소비자 조금씩 다르게 튜닝을 하죠. 예를 들어서 인슐레이션 범위를 어디를 더하고 뭐 뒤쪽은 좀 더 덜하고, 트랙스하고 트래블레이저 가장 큰
차이점이 사륜 구동이 있고 그쵸, 여기 그쵸. 없는 부분인데, 사륜 구동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 뒤쪽에서 네. 이제 어떤 노이즈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뒤쪽 부분에 좀 더 보강을 하고 그런 트랙스 부분이- 대비. 그렇죠. 아. 그런 식으로 각 그 파워트레인 그다음에 마켓에 맞춰서 최적화할 수 있는 밸런스 소스를 가지고 튜닝을 통해 가서 최적화하는 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를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지금 여기 트레일블레이저는 1.35L짜리 3기통 엔진 네, 들어가 맞습니다. 있고 트랙스에는 1.25L인가요? 1.2요. 1.2L. 네. 1.2L짜리 3기통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야 그거 뭐 100cc 가지고 뭘 엔진을 2개씩이나 만들었어, 그냥 뭐 하나 가지고 2대 써도 되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왜 굳이 큰 차이도 안 나고 100cc밖에 차이 안 나고 차급도 한 급밖에 차이 안 나는데 굳이 엔진을 왜 2개나 만들었을까요? 두 개라기보다는 작은 엔진을 만드는 데가 일단은 그 말씀드린 부분인 것 같은데, 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환경 규제, 네. 에미션이 가장 클 때고요. 그다음에 연비. 특히 요즘은 심하죠. 그런 네. 거. 전 세계적으로 그 차량 개발하는 모든 회사들이 중점을 하고 세계적인 국가에서도 다 그렇게 트렌드를 가져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우리가 생산해서 차를 갖다가 판매하려 그러면 자연적으로 적은 엔진을 가지고 퍼포먼스나 이런 부분을 밸런스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1.35L짜리 3기통 엔진을 만들어서 말리부도 넣고 쓰고 있었는데, 라이트 사이징 엔진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었는데 트랙스를 개발하다 보니까 1.35보다 더 작은 엔진이 있어도 되겠다 싶어서 맞습니다. 집어넣은 건가요? 네. 다기통 대배기량 엔진 대비 네. 적은 실린더 수로 폭발력을 내니까 그 기통당 실린더 용적이 늘어나고 진동이 심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소음 진동을 잘 막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되게 회전 질감도 3기통 치고 상당히 매끄럽고요. 근데 그냥 4기통 만들지 뭘 3기통으로 그걸 감추려고 해? 그냥 4기통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도 해요, 사람들이. 엔진이 작아지면 그거에 대한 그 에미션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효율적 아. 측면에서 가장 키포인트고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이테크닉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기 위해서는 엔진 기통이 작아지면 관련되어 있는 그 부품들에 대해서 작동하는 기본적인 소미량,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뭐 전자식으로 이부스터나 그 다음에 그 효율이 좋은 알터네이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최소한의 부하를 줄이면서 엔진 효과를, 엔진에 나오는 파워를 그걸 좀 더 끌어내서 효율을 높이는 것을 개발하는 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이었던 거고요. 네네네. 우리 여러 가지 라인업, 파워트레인 라인업 중에서 네. 컴팩트한 걸로 최대한 다양한 차종에 대응할 수 있고 향후 우리가 그 에미션이나 연비 측면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2.0이나 그 이상의 차들보다도 경쟁력 있는 그런 거를 중점을 해서 여러 가지 차종에다가 개발해서 지금 넣은 상태고, 엔진에 대해 여러 가지 이네블러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개선품, 개선 아이디어들과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찾아내서 최적화한 거죠. 아니 뭐 쉐보레에서 보니까. 우리는 뭐 라이트 사이징 해가지고 배기량 줄였지만 이런 거 저런 게 좋아요 라고 자랑을 막 했는데 내가 직접 타봤더니 뭐 잘 모르겠어 그러면 그렇죠. 저도 시승기를 좀 안 좋게 찍었을 거예요 그동안. 네. 근데 제가 직접 느껴봐도 그들의 자랑이 맞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네. 사실 기본기 하지만 요즘 현대기아도 네. 기본기가 안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심리적인 든든함 이런 데서는 약간 더 우위에 있다고 보여져요. 네. 같이 좀 타보면서 이런 부분을 좀 전달하고 느꼈으면 하는 게 좀 개인적인 좀 바람이고 회사 입장에서도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되게 아쉬운 게 사람들이 카탈로그 보고 그냥 주변 얘기 듣고 그냥 바로 계약해 버리거든요. 운전 안 해보고. 자, 그래서 오늘은 부장님과 함께한 요 첫 번째 시승의 결론. 차를 살 때는 꼭 운전해보고 사자. 운전을 해보면 쉐보레의 진가를 알 수 있다. 특히 트레일블레이저. 엔지니어와 함께하는 트레일블레이저 시승 두 번째 코스입니다. 자, 다른 엔지니어 분을 옆에 모셨어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트레일블레이저 라이드앤들링 성능 개발 담당하고 있는 한국GM 기술연구소의 현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딱 그 라이드 핸들링 담당자분을 딱 꼬집어가지고 오늘 배석시킨 게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쉐보레가 그걸 제일 잘해요. 감사합니다. 네. 방금 첫 번째 타셨던 분들은 전반적인 밸런스를 담당하시는 분이었다면 그 중에서도 라이드 앤 핸들링 담당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라이드 핸들링 성능이 좋으려면 첫 번째 차체 동성이 좋아야 돼요. 네. 그래야지 이제 차체가 짱짱해야 내가 원하는 조향을 줬을 때 그리고 직진을 했을 때 흔들거리지가 않거든요. 개발할 때 내부적으로 타겟들이 있어요. 네. GM에서 오랫동안 내려져 오는 그런 성능 타겟들이 있는데 네. 그런 성능 타겟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하신 타겟이 뭐 예를 들면 슬라롬 했을 때 이 정도는 버텨야 돼 이런 수치적인 것도 있고 네. 또 테스트 드라이브 하시는 분들이 평가한 만족감의 그 점수? 네.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거 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차량을 이제 평가하고 성능을 계측할 때는 예. 이제 라이드 핸들링 같은 경우에는 계측 시험이 있고 네. 또 이제 정성 평가가 있어요. 네. 라이드 핸들링 성능은 사람이 느끼면 인지하고 느끼는 감정 그 어떤 성능이기 때문에 네. 개발은 정성적으로 하되 그리고 그 계측될 수 있는 성능들이 또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또 이제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 성능들이 다 이제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평가 항목이 있어요. 체크리스트가? 네, 쭉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정 밸류 값들이 그 안에 들어와 있어야지만이 다음 단계로 개발을 또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차를 시승할 때마다 상당히 궁금한 게 네. 자, 제가 트레일블레이저를 운전을 했는데 승차감이 단단한 것 같아 라고 네. 말했을 때 그 단단함은 상대적인 거거든요. 네, 이게 뭐 셀토스보다 단단한 건지 아니면 이전 모델보다 단단한 건지 상대적인 네. 거잖아요. 네, 그 테스트 드라이브 하시는 분들도 네. 뭔가 비교 잣대가 있을 건데 이거 그냥 내가 봤을 때 부드러운 것 같아요 라고 써오면 그거 어떻게 뭐 서로 공유가 안 되잖아요. 네. 각자 부드러움 그 단단함의 정도도 다를 거고 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해요? 팀원들이랑 같이 코워크를 하면서 네. 서로 코릴레이션을 해나가는 거예요. 콜릴 뭐야? 코릴레이션. 아, 코릴레이션? 네네. 기자님이랑 저랑 여러 가지 차를 타면서 네. 이 차는 이 차보다 단단하고 이 차는 이 차보다 단단하고 이 차는 이 차보다 단단해. 네. 그러면은 이제 그걸 맞춰가는 과정을 아, 수십 년 동안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라이드 핸들링 엔지니어를 육성하는 거는 약간 이렇게 도제식으로 좀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그 선배들한테서 이렇게 기술 노하우와 그런 감각들을 전수를 오랜 기간 동안 받아요. 아. 그렇게 육성이 되어지는 엔지니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본인도 테스트 참여하시고요? 그럼요. 운전 되게 잘하시겠네요. 그 라이드 핸들링 부분을 네. 개발함에 있어서 좋은 결과가 나오려면 네. 차장님 같은 분들이 진짜 큰 재산이겠어요, 회사에. 그 사람들이 부드럽다고 하면 부드러운 거. 지금 이번에 네.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19인치 휠이 추가됐죠, 아마? 네, 원래 추가됐습니다. 없었는데 원래 들어간 거죠? 없었습니다. 예.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트레일블레이저 정도의 차급에다 19인치를 끼우는 건 살짝 오바라고 생각해요. 네. 크기도 그렇고 물론 네. 기장적으로 멋있죠. 네. 근데 승차감이나 여러모로 봤을 때 오히려 18인치가 더 제 짝 아닌가 싶거든요. 사실 이렇게 인치가 커지면 연비도 네. 안 좋아, 승차감도 안 좋아져. 네. 뭐 멋있는 거 빼고는 되게 안 좋아지는 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19인치 타이어를 넣을 때 네. 그냥 달랑 있는 19인치 타이어를 그냥 꽂는 게 아니라 네. 그 타이어를 개발 기간을 가져가는 거죠. 아, 우리 차 특성에 맞는 타이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타이어 튜닝을 들어가는 거예요. 타이어 회사랑 같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2년 이상 개발을 하고 밸리데이션까지 다 마친 타이어를 이 소비자한테 인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9인치 타이어가 들어가면서 이제 피크 하중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앞에 있는 그 스트럭처를 또 보강을 했어요. 아, 스트럭처를 하면 앞에 서스펜션 있는 마운트 같은. 쇼타워, 예, 서스펜션 마운트랑 여기 네. 연결되는 부분 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보강을 해서 그건 19인치가 끼워져 있는 차만 해주는 건 아니죠? 아니죠. 어. 예, 그렇게 되면 오히려 베리언트가 늘어나게 되면 또 비용이 또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다 같이 개선을 한 겁니다. 아, 아니 그래서 사실 19인치를 꼈다고 처음에 얘기만 듣고 네. 야, 저 19인치요 승차가 과연 막 타이어 사이드홀 요만하니까 네. 그런데 지금도 19인치 타고 있지만 네. 괜찮은 거예요. 네. 핸들링 쪽으로만 성능을 붙여놓게 되면 네. 승차감 성능이 또 이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짱짱한 타이어가 핸들링이 좋겠죠. 그쵸. 근데 승차감은 통통 튀면서 안 좋겠죠. 네. 그 균형점을 찾는 거. 이게 뭐 스포츠카도 아니고. 네네네. 균형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네. 그래서 제동 성능, MVH 성능, 라이드 핸들링 성능, 연비 성능,
뭐 마모 성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적으로 다 타겟 안으로 들어와야지만이 고객한테 인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우려를 하셨겠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을 다 감안을 해서 개발을 한 거기 때문에 타보셨을 때 그렇게 무리했다는 생각은 좀 아마 안 오, 드셨을 예. 거예요. 예. 물론 18인치가 좀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19인치를 껴도 오케이. 쉐보레의 특징이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면 미국 브랜드의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약간은 네. 브레이크 페달이 현대기아보다 조금 높거든요. 페달의 높이가. 위치가요. 예. 아, 그리고 위치가? 담력도 초반부터 되게 단단하고요. 뭐 예를 들면 셀토스나 현대기아 모델들은 브레이크 페달을 이렇게 눌렀을 때 네. 쑥 꺼지고 나중에서야 좀 쥐어짜는 느낌이라면 상대적으로 네. 쉐보레는 브레이크 페달을 바로 올리면 초반부터 되게 딱딱하고 초반부터 이렇게 꽉꽉 밟히는 느낌이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그거는 뭐 저는 브레이크 전문성은 없지만 네. 같은 팀이니까 이제 기동량으로 들어보면 예. 브레이크 필 인덱스라고 그 나름대로 그 필에 대한 그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갖고 그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네. 감속도하고 그리고 페달 포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더라고요. 아. 그 튜닝할 때 그런 페달 필들이 운전자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안에 들어와야지 그 좋은 느낌을 이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 인덱스들을 가지고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뭐 어떤 방식이 더 좋다 덜 좋다를 떠나서 네. 각 브랜드들의 특징인 것 같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감각적인 부분은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호하는 맞아요. 느낌 그리고 그 마켓도 달라요. 마켓마다 또 달라요. 아, 마켓 선호도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어요. 핸들링은 어때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의 취향이? 제가 입사하기 전까지만 해도 예. 약간 핸들링 쪽보다는 라이드 쪽으로 많이 추구를 했던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쉐보레 브랜드로 넘어오면서 핸들링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요즘에는 또 고객분들이 또 핸들링을 또 엄청 중요시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포커싱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발할 때. 좋아졌다는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딱 들었을 때 네. 반응이 빨라졌다는 거예요? 직관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좋은 핸들링이라고 하면 네. 아주 기본적으로 민첩성 정도로 민첩성. 예, 민첩성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쉽게 말해서 운전자가 핸들을 틀었을 때 원하는 방향으로 차가 가지고 그쵸. 그리고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여주고 라고 하는 게 좋은 핸들링이죠. 핸들 틀었을 때 네. 언더스티어가 많이 나면 안 되고 그쵸. 그 다음에 틀고 난 다음에 뒤에가 날아가면서 오버스티어가 나면 안 돼요. 약 언더스티어를 추가합니다. 그게 맞아요. 세이프티에 강점이 있는 마진이 있는 거라서 맞아요. 약 언더스티어로 개발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언더스티어가 나오지 않으면 또 우리가 튜닝 이네이블러로 또 이제 가져가게 됩니다. 핸들을 틀었을 때 조향을 입력을 주었을 때 네. 발생할 수 있는 얼라이먼트들의 변화 이런 것까지도 다 아까 말씀드렸던 타겟 안에 촘촘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똑같은 부품에 똑같은 지오메트리로 부식만 바꿔도 차이가 많이 나죠. 차이 확 나죠. 네, 많이 나죠. 그럼 트레일블레이저는 그 부시들도 뭔가 좀 그냥 일반적이에요? 아니면 조금 더 단단한 게 들어가 있을까요? 뭐 특징이 있어요? 이 차에 맞는 그리고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부시를 개발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차보다 뭐 딱딱하다, 부드럽다 이거는 잘 모르겠고. 그럼 그것도 이거 껴봤다가 저거 껴봤다가 막 그럼요. 하시는 예, 거예요? 예. 개발 초창기에 네. 스티프니스의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스티프니스가 예를 들어서 뭐 100이다. 네. 그럼 110짜리, 120짜리, 130짜리 뭐 이런 걸 꽂아가면서 네. 개발 초창기에는 해석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해석으로 왜냐면 차가 없으니까 해석으로 진행을 해서 우리 타겟에 맞는 게 어떤 부분이 적정한가를 갖다가 유추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차가 나오게 되면 거기서 이제 검증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아무래도 운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느낌 되게 좋거든요. 방금 같은 요철을 밟았을 때도 이게 그 되게 싸구려 탕탕거리는 느낌이 아니고 네. 뭔가 묵직하게 둥둥하고 넘는 느낌 있잖아요. 예.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저런 느낌을 이제 표현을 아주 정확하게 해주셨는데 저희는 저런 느낌을 이제 낼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갖다 튜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쳤을 때 한 번에 서스펜션이 수렴이 될 수 있게 부드럽게 수렴이 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떨지 않고 그리고 충격이 많이 전달되지 않도록 튜닝을 하는 게 저희 목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뭘 탁 해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아요, 잘. 예. 한창 개발을 많이 할 때는 네. 하루에 뭐 한 200km, 300km 이상씩 차 타면서 고민하고 또 파트 튜닝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네. 이터레이션 과정을 거쳐서 이제 개발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개발하실 때 하루에 한 400km씩 운전하셔가지고 아, 네네. 더 좋은 차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고맙습니다. 저 맨날 하는 거 있거든요. 제가 네. 지금까지 하면 한카 해주세요. 네, 네. 이거 보고 해주시면 돼요. 네. 지금까지 황카. 감사합니다. 아, 예. 네. 엔지니어 두 분과 드라이브를 마치고 빌리지 오브 GM에서 마케팅 담당자들과도 얘기를 나눴거든요. 재밌었던 내용만 추리자면 GM이 원래 엔지니어링 마인드가 상당히 강한 회사다. 주행 성능에 있어서 기준을 높게 잡고 그걸 만족시키는 게 먼저인 회사다. 현재 GM의 수장인 메리바라 CEO부터 엔지니어 출신이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우리 신형 트레일블레이저도 디자인 변화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특히 주행 성능을 위한 보강이 많이 있었고 여기에 이미 돈을 너무 많이 썼다 때문에 우리가 한국에서 HUD 빼면 안 된다, 오토홀드 필요하다 등등을 본사에 얘기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하더군요. HUD의 경우에는 이번에 새로 들어간 디지털 클러스터가 신성도 좋고 개발비도 많이 들어서 처음부터 HUD를 안 넣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페이스리프트를 하는데 쓸 수 있는 돈은 정해져 있고 이걸 자기들은 주행 성능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썼다는 얘기죠. 상황이 이러니 하물며 2열 송풍구는 어떻게 써요? 단순히 바람구멍만 뚫으면 될 일이 아니라 엔진룸에서부터 2열까지 센터 터널을 따라서 바람기를 심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주변 부품과 패키징을 다 새로 해야 되니까 이게 됐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불만이 없거든요. HUD는 있으면 땡큐, 없어도 그만이고 2열 송풍구도 어차피 트레일블레이저가 큰 차가 아니니까, 그리고 1열 시트 아래 송풍구는 원래 모든 차가 있는 거니까 역시 없어도 그만이고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다 되고요. 오토 에어컨 있고요. 통풍 열선 시트 있고요. 파노라마 선루프 있고요. 거기다가 전동 트렁크까지 있으니까 이 정도면 뭐가 없어서 불편할 일 없거든요. 쉐보레 편들어주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많은 돈을 썼다고 자랑하는 주행 성능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고요. 이래서 제가 지난번 트레일블레이저 시승기 썸네일 하다가 모시중원디라고 썼던 거라니까요. 자, 저는 이날 촬영을 마치고 빌리지 오브 GM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캠핑도 하고 재즈 공연도 즐겼거든요. 오늘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빵카! 다음 영상에선 지금 트레일블레이저를 팔고 있는 쉐보레 카 매니저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이분이 또 말빨이 장난 아니시더라고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빵카. 왕복 640km죠. 그걸 매주 하신다고요? 13만 km 탔어요. 연비 몇 나와요? 가장 많이 고르는 색깔은 뭐? 카메라에 가장 많은 건 많이 넣으시는 거죠?